계시는 많은 동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세 번째 권력 집행위원 정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의 공동 창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앞쪽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인간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님 오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정태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미래당 손상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북지역당 추진위 임형택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 김경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오셨습니다. 윤호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단체 사진부터 먼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네 분들과 공동대표 두 분은 앞쪽에 있는 강단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길을 켜주시면 더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진 충분히 다 찍으셨죠? 네, 이제 내빈분들 다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 잠깐 비켜주시면.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전으로 자리에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자리를 빛내주실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자마자 다시 불리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김종인 위원장님부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단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의
참여대회에 축하합니다. 여러 이 참여대회의 기본을 구하고 앞으로 내년에 출시될 있는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내고 지금까지 거대 두 당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조정의 역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개발도상을 위해서 선진국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성공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 구조에 빠져 있는 데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이 없어가지고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최근에 보도에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나라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의 정치 세력에게 그 문제를 갖다 맡겨도 되겠느냐. 이 문제를 오늘 상담하시던 여러분들께서 국민에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오시면 이 창당대회 자체가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각기 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여하기 위해서 창당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시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기 너무나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 것에 대해서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이 합의를 이루고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새로운 시작하는 분들은 하지만의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화합하지 않은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국민에게 심어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봤고 여러분들이 지난 75년도에 5년간에 걸친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것 같으면 그 속에 지금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집권정당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집권정당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투쟁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에 별로 기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자신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빨리 등장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희망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창당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시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국민에게 소상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소기에 목적한 날을 갖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준석 전 대표, 우리 김태섭 위원장, 우리 양향자 대표님 이렇게 같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과연 지난 2년 동안
만족하시는지 우선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탄생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설계 과정에서도 참여했던 만큼 제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청사진과 그리고 그 설계도, 제가 그렸던 그 부분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선택을 되돌아가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둘러봐도 저쪽을 둘러봐도 한쪽이 그 계곡이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쪽이 결코 나는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참담한 그런 기분으로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반복되는 선거에서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을 건드리면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을 때 호기롭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다음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또 다른 킬러 문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선거, 총선부터 이어지는 그 선거에서는 그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그게 아마 이 당에 같이 모이신 분들의 상당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양비론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3지대 그리고 신당, 창당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풀어내기 쉬운 양비론 이상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5년 전에는 그런 3당의 일원으로서 그 고민을 했었지만은 결국 새로운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큰 물결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지금 상황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아젠다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미디어는, 그리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지 이재명 대표가 나쁜지 그 판단을 내리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논쟁을 종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둘 다 나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둘 다 이미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새로운 움직임이 돋보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 고민으로 이 창당대회를 그리고 이 당의 앞으로 행보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태섭 대표님과 그리고 많은 대화를 사적으로 나눴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놀랐던 거는 단 한 번도 저희가 이전 투구를 할 만한 그런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세력 간의 결합이나 연대를 염두하고 염두에 두고 대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적인 고민들이 앞서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성주 대표도 저랑 방송에서 또 여러 자리에 많이 마주쳤지만은 한 번도 그런 사적인 이익 때문에 충돌하는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같이 4시간 동안 토론하는 양양자 의원님과의 대답 속에서도 전혀 그런 어떤 사적인 이익에 대한 충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큰 용기를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고요. 이 용기를 바탕으로 다음 투표용지가 정말 킬러 문항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예고된 일정에 따라 가지고 제 나름의 움직임으로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움직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명은 새로운 선택이시죠? 이 의원님 바꾸라면 바꾸요. 제 3의 권력이 해계문에서 좀 밀렸네요. 예. 어쨌든 그 금태섭, 그 조정주 대표님 그리고 새로운 선택에 같이 하신 여러 당원 여러분들 그 요구 많으셨고 이 나영자 의원님한테 말씀 들었더니 이 당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합니다. 이런저런 실무적 그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큰 줄기에 이렇게 물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해놨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브로셔를 보니까 성숙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청년 투자국가 등등을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탐납니다. 그 두 분이 대선 선언 선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이템도 아주 좋고 꼭 그 성숙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십시오. 네, 그리고 두 분의 하여튼 그런 새로운 선택 지금 극도의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한 우리 한국 정치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물결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용기와 또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를 논의할 정도는 지금 너무 그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른 거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상황이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상식의 정치, 정의의 정치 그리고 맨날 소진적으로 그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 이것만 국민들께서 이론만 내도 정치인들이 또 정당이 그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의 정치 그리고 정의의 정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두 대표께서 또 새로운 선택의 당원들께서 또 지지자들께서 꼭 이뤄내 주시고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입니다. 이 자리는 한국의 희망의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창당이라고 하는 일이 진정성과 조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되지만 이 시작이 국민들께서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성숙한 정치의 열망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정 의원님, 그리고 조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금태섭 위원장님이 함께하는 이 조합이 상당히 색다른 조합입니다. 근데 그 색다른 연대가 남다른 시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다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도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도 무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거대 야당도 부도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 모든 갈등을 정치로 해결하라고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살아온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께서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제3당이 되겠느냐? 저희는 이준석 대표 어제도 얘기했지만 1당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오만일 것 같아서 그저 준비하고 진정성으로 승부하려고자 합니다. 저도 창당을 했습니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기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이 꾸준히 배출되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희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치학교 서울 콜로키움입니다. 그리고 정책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페북에 적었습니다만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제가 정치 입문 8년 만에 이렇게 과학기술과 교육,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했더니 페북에 그대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주신 김종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민 의원님, 저희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의 7개 지역을 확실하게 첨단 산업 벨트 군단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가 새로운 희망, 한국의 선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오렌지 네이비를 입고 왔는데 오렌지가 희망이고 네이비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함께 희망과 신뢰로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그 시발점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결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닐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순간이 미래 어느 순간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는 하지만 역사를 쓰고 계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정태근 대표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의 공동 창당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 그리고 조성주 위원장님, 유호정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정호희 위원장님, 우리 한지영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같이 힘을 합쳐서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여기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어거지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내가는 정도의 공력들을 만약에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에 투여했다면 저는 상당한 성과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힘들 그야말로 썼는데 그 힘을 노동개혁하고 교육개혁하는 데 썼으면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정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배하는 정당은 87년 이후에 과연 이런 정당이 있었는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로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 정당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를 하고 다른 주체들이 나와서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선택과 그리고 세 번째 권력이 공동 창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양양자 의원님이 하시는 한국의 희망, 그리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얼마 전에 상당히 의사를 밝히셨던 뭐 이낙연 의원님, 그리고 또 뭐 유명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종북에 있어서 하나의 대우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이 양당의 말도 안 되는 정치 구조를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단일한 대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요, 원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87년도 양기 분열로 대통령 선거가 패배로 끝난 다음에, 민주시장의 패배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단일화 협상을 언제까지 했냐면요,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한겨레민주당 그렇게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총선이 있기 한 달 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작은 차이를 물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 일에만 합의를 해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지금 하루가 빠르게 소멸되어가는 지방소멸과 저출사 문제, 연금개혁, 그리고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이 5가지만, 여기에만 합의를 놓고, 우리가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는 4년 동안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최소 강령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야만 합의를 낸다면 저는 단일 대우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대우를 만들어서 한국의 절박한 문제를 풀고 한국 정치를 빠르게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출발을 우리 금태섭 대표 그리고 조성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기대 이상의 성과로 성취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당 송상호 대표님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당의 손상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의 공동 창단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몇 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2017년 창당할 때 창당 발기인데 대권 김구회관에서 할 때 오셔서 축하해 주셨었는데 그때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2017년 창당 이전에 2012년에 청년당이 저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그래도 버텨왔고 타협하지 않았던 건 양당의 자장이 아니라 제3지대 혹은 뭐 중도 3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금태섭 대표님이나 정주 대표님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고 양양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런 질문 받으실 때마다 좀 대답이 붕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누구와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사실은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벼운 이유긴 합니다. 칵테일에 지금 뭘 탈지도 모르는데 그 맛과 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종종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대답이 붕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에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놓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하시거나 지지를 표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냥 쓱 한 표 주시기도 하고 또 철회하시기도 하고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또 그냥 신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매 순간순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절묘한 그런 숫자와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내셨던 것들이 그런 유권자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을 믿고 지금의 길을 가신다면 저도 앞에 말씀하신 많은 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람되님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자체적인 작은 힘으로도 해보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연대해서도 해보고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 빨리 철수를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시고 또 그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때까지 꾸준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그래도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 쏘아 올려주신 것 같아서 두 분 대표님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정 국회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호정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합 정당 건설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총리님의 축하 말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싸움을 전 세계를 선물 받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도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쉬워서 그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을 이루고자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충정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장전 국민들께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선택의 시작에 힘을 보태보자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먼 길 오셔서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선택의 지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정호희 사무총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올라와 주시기로 하셨는데, 예, 집행부 분들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넓은 장소를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혹시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보조 의자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조 의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정호희입니다. 새로운 선택 그리고 세 번째 권력 합동창당대회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힘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섭 공동대표 소개합니다.
조성주 공동대표입니다. 한지원 정책위원장 소개합니다. 이동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곽도종 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입니다. 김창인 조직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계신데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국 대전시당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철 충남도당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배훈천 광주시당 위원장 소개합니다. 총선 출마를 결의하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혁혁한 성과를 만든 도시공학 박사님이십니다. 경기 이천에서 출마를 결의한 신미정 수석정책위원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저 뒤쪽, 오른쪽 뒤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있습니까? 아들 셋 키우면 벌써 슈퍼맨이잖아요. 치과의사시기도 하고요. 서울 강동에서 출마 결의를 한 정대웅 동지 힘차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일이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당의 중심, 중앙 당직자들과 시도당 간부님들 힘차게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한국 정치를 바꿀 주역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당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동대표님들의 수학연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태섭 대표님 지금 방금 전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사라지신 것 같은데 제 눈엔 안 보이시거든요.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신분당선 판교역 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를 든다면 주거, 일자리,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주거, 교육, 일자리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이념을 놓고 싸우거나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욕하기만 했습니다. 판교역에 나와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선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새로운 선택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창당대회장에서 저희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창당대회장에서 뵙기로 하고 우선 조성주 공동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공동대표 조성주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 북도변에 있는 주유소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폐업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강원도로 가는 차량들이 더 이상 들르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불행만은 아닐 것입니다. 8,000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국에서 8,000개가 넘는 주유소들이 이런 식으로 폐업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있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그리고 그 종점 주변의 땅을 어느 가족이 샀는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8,000개가 넘게 사라진 이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시민들의 가족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 정치는 왜 더 절박하게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창당하는 새로운 선택은 바로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당이 되어서 함께 한 발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창당대회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하이라이트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서 방금 현장에 도착한 조성주 대표님부터 직접 수령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환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평에서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창당대회를 찾아와 주신 내빈 여러분,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조성주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유리를 만드는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야근을 하던 저희 아버지의 당시 월급은 채 2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그래도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87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공장에도 노동조합이 생겼고 매년 임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 이후에는 작은 승용차도 하나 생기고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평짜리 주공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쌍둥이 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1987년 민주화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는 87, 89년도 있었던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3조 호황의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정치와 사회가 가난한 한 가족에게 줄 수 있었던 소박한, 작고 소박한 행복의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삶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또는 제 후배 세대들도 바로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들과 앞에 계신 선배님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치는 부모님이 살아왔던 세상의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제가 마주친 제 동료들과 청년들의 삶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영광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도 그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만들어낸 빛나는 광장 밖에서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을 만들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당시에는 무용지물이었던 주휴수당부터 받아보자 주휴수당 쟁취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체불임금을 받아서 주휴수당 체불임금을 받아서 수천 명의 청년 노동자들한테 돌려주었을 때 제 핸드폰에 고맙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맙다고 찍히던 수백 개의 알 수 없는 전화번호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임금의 17%나 차지하던 주휴수당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 주휴수당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지금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아우성인 청년 노동자들의 외침과 아예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키오스크를 가게마다 들여놓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수백 번은 또 자책했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2016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구의역에서 김군 사고라고 불리는 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 사고 이후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노동협력관이었던 저는 그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6년, 7년을 해당 업무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청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공채 시험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또 다른 청년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업무에서 비록 1년도 일하지 않았고 분명히 더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청년들이었지만 그래도 시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능력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본사 정규직과 똑같은 호봉제 임금 받아야 되고 본사 정규직과 똑같은 기업복지를 받아야 그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진보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자책했고 또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없는가? 바로 제가 그 청년들을 처참한 갈등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리고 실패한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 개인의 실패일 수 있고 행정의 실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다수의 지혜를 모아내는 것.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모색하는 것.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바로 그렇게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양당의 극단적인 진영 정치는 저에게 이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권의 제1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종점 같은 가장 선정적인 문제들만 가져와서 가장 선정적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에서 책임이 실종되었습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시민 백수십 명이 죽었는데 옷 벗는 강요 한 명이 없습니다. 통치에서 절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전 정권의 누구를 구속할지, 내일은 어떤 카르텔을 수사할지 수사 리스트만 짜는 일만 남았습니다. 윤리는 매장되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선거제도 개혁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오늘의 정치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무려 1,000만 명이 양대 정당의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숫자를 보고 민주주의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과 탄핵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헌법 정신이 제대로 작동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권위주의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이 1,000만 명의 열성 당원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머지 4천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비토와 팬덤만 남은 양당 정치는 저성장 시대의 혁신과 번영,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같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1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정권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수당만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을 확실하게 박살낼 수 있다는 저주의 주문을 마치 희망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영정치 밖에 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민주화 이후 적대와 척결의 정치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 정치의 진짜 다수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 권력은 바로 그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새로운 선택이 바로 이 분들을 대표하겠습니다. 절제와 공존의 다원적 정치로 조용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정치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에서 노동의 평등까지, 연금개혁에서 규제개혁까지, 그리고 인구소멸에서 지방소멸까지 어떠한 금기도 제한도 없는 정책과 과감한 실천으로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만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만의 싸움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 모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아마도 자기 진영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지금도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극단의 정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보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수정당에서, 진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보정당에서, 민주당을 깊이 사랑한다면 민주당에서 어찌 반대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배신자라는 모욕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에게서, 류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팬덤과 비토에 빠진 이 진영 정치에서 정치가가 자기 진영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배신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 정치에 아직도 희망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세 번째 권력도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직접 바꾸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 작은 용기를 내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시민을 믿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의 기치를 들고 더 큰 정당으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결코 반드시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태섭 대표님의 수상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와 연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택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금태섭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 4월, 저는 바로 이 국회에서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력,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말이 가기 전에 창당을 완료시키겠다는 그날의 약속이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그리고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출발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의 새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를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 내로남불, 극단적 갈등,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성공한 대통령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수준은 갈수록 낮아졌고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냉소에 빠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자신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윤석열 퇴진, 이재명 사퇴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질까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수박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달라질까요? 과연 그런 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심어서 지금의 어려움이 상대 진영만의 잘못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그 에너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구태 정치에, 알리바이 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통치 철학에 의존하는 정치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우리 새로운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정치의 구조적 틀을 바꾸는 일은 한 정당이나 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람과 사람, 세력과 세력이 연대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종인 위원장님, 이상민 의원님, 이준석 대표님, 양양자 대표님, 정태근 대표님, 손상우 대표님, 이명택 대표님, 영상 축사를 보낸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유호정 의원님, 우리 모두는 우리 정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의견, 생각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폭넓은 해법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의 공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그 낡은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결의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
경쟁하던 사람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이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은 만일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그런 협력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논쟁이 벌어질 때 먼저 양보하고 먼저 한 발 물러서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제안하신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단적인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대, 젠더, 계층, 틈이 있는 곳마다 적개심이 불타오릅니다. 정치부터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분노의 정치를 몰아내고 존중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대화와 협력의 모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다른 무엇보다 존중의 정치를 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 젠더 갈등과 인구 대책에 대해, 청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주택기금을 조성해서 나이 30에 집 한 채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일, 매년 26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교육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교육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일, 아예 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려는 노사를 대화하게 만들고 보호의 틀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한계에 이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가까운 장래를 낙관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 지금 정치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일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비단 하나의 정당, 또 몇 개의 정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성패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극적인 유턴을 해서 보다 나은, 보다 살기 좋은,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복원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끈기 있게 꾸준히 걷다 보면 반드시 큰 보람과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꼭 잘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로운 선택의 정책과 전략은 어떻게 될 건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정책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위원장 한지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당대회, 저한테는 참 남다른데요. 왜냐면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 되겠어? 예. 주변에서 항상 너희 되겠더란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도 계신데 어떤 분은 내기도 하더군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창당하냐 마냐를 가지고 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어수선한데요. 예. 하지만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란듯이 이 자리에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한 날 돈 버신 분,
창당한데 거신 분 돈 땄습니다. 예, 저 눈 부딪히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숫자를 보시죠. 27%. 기억하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에 신당 돌풍이 불 때 국민의당이 얻었던 정당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요즘 자주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원내 3당이 아닌 정당을 지지한다 라는 응답이 27%가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당 돌풍, 새로운 선택의 돌풍, 판이 깔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헤쳐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싫어요 정치가 그런데요. 싫어요 정치.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짜 좋아서 지지하는 국민 얼마 없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그런 유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싫어요 정치를 좋아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싫어요 정치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국민 통합을 바라는 저희 당 같은 새로운 선택 같은 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총선까지 116일 남은 총선까지 싫어요 정치를 좋아요 정치로 뒤집어야 합니다. 좋아요 정치 속에 우리 당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후보가 좋아서, 이 당이 좋아서, 이 정책이 좋아서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총선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당은 앞으로 4개월간 싫어요 정치 담합을 부수고 좋아요 정치 연합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떻게? 3가지 전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개헌연합. 둘째, 제3지대 중도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정책연합입니다. 첫째, 개헌연합은 이미 당대표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개헌에 우리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70%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개헌 얘기를 꺼내면 싫어하는 게 아까 봤던 싫어요 담합부대가 개헌을 항상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선택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여러 세력을 모읍시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좋아요 연합을 만드는 두 번째 전략은 제3지대 중도연합입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합니다.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출생률이 0.7인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온건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기대합니다. 뭐라고 부르냐? 보통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중에 약 30% 정도가 중도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선택 지지할, 우리를 당을 지지할 국민이 많습니다. 다만 중도 또는 제3지대는 아직 세가 약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물을 수 있는 임계치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3지대를 모으기 위해 새로운 선택이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중도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빈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좋아요 정치연합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략은 문제 해결 정책연합입니다. 대한민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가지고 연합하는 겁니다. 진영, 세대, 성별, 계층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예, 해법이 어렵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인구 소멸입니다. 우리 당은 해결책으로 1. 청년 투자 국가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청년 행복의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주택, 교육,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2. 모든 곳에서 성평등입니다. 전통적 성역할에 구속받지 않고 가족, 군대, 직장, 정부 등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겁니다. 양당 정치가 부추긴 젠더 갈등을 공감과 존중의 언어로 해결해 봅시다. 3. 지방의 혁신입니다. 지방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춰 사람과 자본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과 행정을 과감하게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봅시다. 문제 해결 정치연합이 해결할 두 번째 문제는 경제, 안보,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당은 해결책으로 경제안보 동맹을 제안합니다. 신냉전 시대에 적합한 대외 전략을 대통령 혼자 해외 순방 다니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합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을 안보에서 경제까지 포괄하고 스마트 외교로 동아시아 갈등을 최소화합시다. 2. 산업전환 시대에 적합한 경제 노동제도를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산업과 노동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87년 노동체제를 이제 구조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3. 탈탄소 이행과 재난 대응 혁신체계를 제안합니다. 탈탄소를 최우선으로 한 에너지 믹스를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폭염, 가뭄, 홍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도록 재난 인프라를 갖춥시다. 자, 우리 당은 이렇게 개헌연합, 제3지대 중도연합, 문제해결 정책연합, 세 축의 연합을 통해서 거대 양당을 뛰어넘는 국민 최대 다수를 포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총선까지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27%의 유권자, 마지못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30%의 유권자에게 우리 당이 지지를 호소하고 얻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매개로 좋아요 연합을 통해 총선 승리를 거쳐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으로 이것이 우리 당이 개척할 새로운 길입니다. 국민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대한 희망과 무한한 열정이 없다면 인류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자, 당원 여러분, 우리 원대한 희망과 무한한 열정으로 21대 총선에서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새로운 선택의 비전과 정책, 전략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합정당 건설이라는 그 목표와 취지에 공감하고 힘을 싣고자 와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함께 꼭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피날레만 남아있는데요. 입장할 때 저희가 나눠드렸던 풍선을 지금 좀 불어주시고요. 혹시 좀 어려우시면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나눠드릴 수 있고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손에 드시면은 풍선 불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직접 좀 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풍선을 다 보시면 들고 여기 강당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총 2번 찍을 텐데요. 들고 한번 찍고요. 새로운 선택 화이팅 하면서 던지면서 한번 찍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네, 다른 분들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거의 다 이제 보신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모자르신 분 없으시면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네, 이쪽에서 네네 이쪽으로 이제 앉아 계셨던 분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스태프들까지 모두 앞으로 와주세요.